안녕하세요. 회계실무 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전건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회계실무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치전표에 대한 정의를 학습을 했고요. 학습한 이후에 실제 여러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응도를 높였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은 이제 실기 프로그램에 실제로 어떻게 입력하는지까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문제가 조금 이거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최근에 이제 개최된 특별회하고 91회 문제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혹시 오늘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문제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프로그램 입력에 앞서서 한글에다가 먼저 저희가 이제 풀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 입력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특별회 일반전표 입력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네, 해당 자격증은 전산회계 1급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7월 3일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당사가 만든 원가 500만원의 제품을 부산광역시청에 기부했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기부했을 때는 이제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 차변에 기부금 금액은 5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이라는 자산을 기부했기 때문에 제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제품 500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1번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이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제조 목적에 사용이 되거나 또는 판매가 돼야 되는데요. 이 목적으로 나가지 않는 재고자산을 우리는 타계정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계정대체를 우리가 실기 프로그램 할 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입력할 때는 적요란에 8번 타계정 대체를 입력해 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한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글로 타이핑을 했고 이따가 실기 프로그램에서 다시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자를 보도록 할게요. 당사와 최대 주주인 이 주인 씨로부터 본사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원은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토지의 공정가치는 1억 원이다라고 했고요.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따가 실기 입력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최대 주주인 이 주인 씨로부터 토지를 받았다, 즉 토지라는 유형 자산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라는 유형 자산의 증가 대변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기증 받았을 때는 토지의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금액이 토지의 금액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만 1억 원이 토지 공정가치는 맞지만 소유권 이전 비용이라는 요 비용은 우리가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 이전 비용을 토지 자산의 토지 공정가치에 더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억 2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변에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받았을 때는 자산 수준 이익이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을 발생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액의 발생 대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금액은 토지의 공정가액인 1억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나머지 200만원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하였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학습을 했지만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한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란 자산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00만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당사의 임직원의 안정적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국민은행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85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 금액 중에 50%는 공장 생산직 근로자분이고 나머지는 본사 영업부 근로자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퇴직금
퇴직금은 우리 회사 직원이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돈을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퇴직금의 종류를 크게 확정, 기여형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확정, 급여형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확정 기여형의 특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 시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예치시키고 운용회사에서 운용 결과를 가지고 종업원이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확정 기여형의 특징은 회사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계정 과목을 퇴직 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인지를 하고요. 확정 급여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불입하고 나서 운용 결과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요. 원칙적으로는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합니다. 부채의 차감 계정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자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만 실제 자산은 아니에요. 자산 아니지만 증가도 차별해서 하고 감소는 대변에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오면요. 지금은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전산에게는 사실 이제 공장 직원도 있고 본사 직원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 직원한테는 제조원가 즉 500번대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따가 실무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800번대 계정 과목을 써요. 다시 설명드리면요.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을 발생시켜서 차변에 쓸 건데 동일한 계정이지만 공장 직원과 본사 직원을 구분해서 써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500번대 계정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는 800번대 계정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실제 실기 입력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이거는 이제 50%는 공장, 50%는 본사기 때문에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425만 원을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나 자산의 감소 대변에 85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헷갈려 하세요. 확정 기여형과 급여형의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확정 기여일 때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확정 급여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부채 차감 계정인데 조금 어려우시면 자산이랑 비슷하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월 22일이고요. 이자 수익 3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46,2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천징수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 즉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원을 기록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수익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용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때는 예수금이라는 이제 부채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우리가 먼저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친절하게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선납세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기록을 해주시고 금액은 46,200원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3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에 46,200원의 세금을 먼저 냈다. 그래서 먼저 낸 세금, 선납세금을 기록해 주시고요. 차감한 잔액을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고 기재해 주시고요. 보통예금 25만 3,800원을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이고요. 자, 매출거래처인 대한유통의 외상매출금 2,500에 대해서 다음에 약서금을 배서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많이 풀어봤는데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받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라는 건 외상매출금이란 채권이 자산이 감소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자산의 감소 대변에 기록해 주시고 2,500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자, 2,500만원 중에서 우리는 어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음 받은 거니까 이제 받으러움이라는 채권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받으러움 써주시고, 금액은 이제
그림에 보니까 1000만 원만 기록이 되어 있죠. 10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500 중에서 1000만 원 받았고 1,50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나머지 1,5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이나 자산의 증가 차변에 1,5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고요. 자, 영업부서의 재산세 120만 원과 제조부서 건물 재산세 13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를 했는데 우리가 크게 자동차세, 재산세, 이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도 영업부서는 이제 본사에 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게 되고요. 제조부서의 건물은 이제 공장에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정 과목이지만 지금도 세금과 공과금을 두 번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는 500건대, 하나는 800건대를 두 번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금액은 공장에서 쓴 게 130만 원이고요. 본사에서 쓴 게 12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 모두 보통 예금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250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계정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본사에서 사용하는 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건 500번대 제조 원가로, 그 다음 본사에서 사용하는 건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 특별회를 풀고 있는데요.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번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면 아마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좀 기여형과 급여형의 차이 조금 더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90일의 일반 전표 입력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자고요.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했던 어음 1,3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7월 4일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은 우리가 이제 주었던 어음, 즉 지급어음이란 채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채가 만기가 되었다라는 건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차변에 지급어음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원래 금액인 1,3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는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금액은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8월 5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봄날의 주식 100주를 9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하여 93만 원의 보통 예금을 이체를 했대요. 단 봄날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 시장이 목적이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내려서 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시장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단기 매매증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주식, 채권 등을 의미하고요. 반드시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당좌 자산을 구매했다, 즉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을 계산할 때 이 주식에 적혀져 있는 액면가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 장부에 우리 분계에 전표 입력할 때 기록하지 않고요. 이거를 9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여기 있는 9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취득 시 발생할 때 수수료가 있는데요. 제가 토지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발생했던 세금이나 아니 원재료 우리 매입했을 때 있던 간세나 이런 거 다 더해서 이제 계산을 했죠. 근데 회계에서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를 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는요, 자산에 발생한 여러 부대 비용을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자산이었다면 여기 90만 원이 아니라 수수료를 더한 93만 원이 기록이 되는데요.
유일하게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만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에 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비용으로 분류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93만원을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에서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93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반드시 액면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취득한 취득금액을 잘 봐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 비용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자산하고 좀 차이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3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ABC마트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요. 원하루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금액이 미국 달러로 나오다 보니까 외화에 조금 겁을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외상 매출한 금액은 $1000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회계를 하고 있고 분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계산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 주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발생한 외상 매출금은 8월 3일자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 외상 매출금의 금액은 8월 3일자의 환율인 1100원을 기록해 주셔야 돼요. 조금 더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을 계산할 건데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00 그리고 1100원을 계산하면 1100만원이 계산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숫자가 단순하기 때문에 암산으로도 가능한데 한번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산기를 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에 상응하는 이제 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예금이나 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차변에 기록을 해줄 건데요. 보통예금은 우리가 $10,000를 회수한 거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환율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8월 13일자 오늘 날짜의 환율이 1,0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1,050원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계산기 사용해서 금액 정확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는 변하지 않지만 1,050원이었기 때문에 1,050만원이 계산돼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대변과 차변의 합계가 맞지 않는데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원래 가치는 8월 3일자의 원래 가치는 1,100만원이어서 1,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환율에 따라서 1,050만원으로 즉 우리가 50만원을 더 적게 지금 받은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외국의 환율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손실 봤을 때는 외환 차손 계정을 사용하고요. 비용 계정이에요. 영업의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 차변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참고사항으로 이제 외환 차손의 반대는 외환 차익 계정이 있고요. 영업 외수익으로 분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을 보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신주, 만주를 1,500원에 발행하고요. 증자와 관련한 수수료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단 당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원 있으며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라고 했고요. 일단은 유상증자했다라는 건 우리 회사가 실제로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실제로 발행을 했을 때는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항상 증가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다만 이 자본금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아까 제가 단기매매증권에서는 액면금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액면금액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만주 곱하기 1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산기 만원에 1000원을 계산하면 1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1000만원을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10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12만원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 보통예금 받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함과 동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같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금액 계산은 보통예금 발행 주식수에다가 발행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이유는 주식의 금액은 액면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시장 가치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발행 금액은 환율과 같이 매일매일 변동이 돼요. 그래서 이 발행 금액을 그대로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주 발행한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주당 1,500원에 발행을 했고 다만 문제에서 수수료 12만원을 제외하고 받았기 때문에 12만원을 제외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주 곱하기 1,500원 그래서 12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488만원이 계산돼요. 다시 문제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1000만원짜리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000만원을 받으면 이제 이걸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1000만원짜리를 발행했는데 1488만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488만원만큼을 더 지급받았다. 즉 우리가 이거를 할증 발행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할증 발행했을 때 원래는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계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는 지금 문제처럼 주식을 발행했는데 돈을 더 초과해서 발행했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계정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인데요. 반대되는 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반대되는 계정부터 먼저 상계해서 제거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본 항목은 우선상계 대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선상계라는 건 반대되는 계정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항목이긴 한데요. 자본 항목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이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200만원을 기재해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초과금을 발행했기 때문에 더 초과한 금액인 288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4번 문제는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에 나오면 오답률이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좀 자본 분계가 많이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사항도 많고요. 좀 까다로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거는 일단은 자본금 계산과 그다음에 발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우선상계 대상이더라. 그래서 우선상계라는 건 반대되는 것이 남아있을 때는 무조건 반대되는 것을 먼저 상계해 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제조 과정에 사용할 원재료 30만원을 공장 기계장치 수선하는 데 사용하였고요. 단 기계장치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리할게요.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 지출은 크게 수익적 지출. 그래서 대부분 현상 유지하는데 목적으로 사용하는 추가 지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 경우에는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이고요.
해당 유형자산의 가치 증대, 즉 유형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때는 해당 유형자산 계정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토지면 토지, 뭐 건물이면 건물, 유형자산 계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수선비용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공장기계 장치를 사용했다라는 건 제조원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원가일 때는 500돈대 계정을 사용해 주시고요. 금액은 30만 원이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없긴 한데요. 원가라는 표현이 좀 생략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가 금액도 나와 있고 시가 금액, 이제 시가는 이제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가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원재료를 원래는 사용해야 하나 지금과 같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타계정 대체라고 하고요. 타계정 대체일 때는 원가 금액을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가 금액인 3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재료라는 자산이 감소되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3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다만 아까도 제가 상품, 제품, 원재료가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나갔을 때는 적용칸에 8번 타계정 대체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따가 실기 입력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생산부서의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 원을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단 이는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무형자산을 우리 회사에서 이제 내부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우리 회사에서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형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연구 단계에서 여러 발생한 비용들은 전부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요. 자, 연구가 끝나고 개발 단계에 돌입하는데요. 이 개발 단계는 다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개발비라는 계정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비로 끝나니까 비용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반드시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 내부 창출에는 첫 번째는 연구 단계에 연구비라는 비용 계정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자산으로 인식했을 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고요.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인식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이는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상개발비 10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당사 1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1회 문제도 풀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회도 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91회 전표, 일반 전표 입력까지 같이 풀어봤는데 난이도는 91회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해 볼 건데 90일의 내용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0일의 내용을 한번 실기 프로그램에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90일에 이제 전산액 1급 데이터를 설치하였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이제 문서화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일에 1번 문제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은 여기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날짜를 처음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는 우리가 1번 문제가 7월 4일이었죠. 그래서 7월 4일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회계가 벗어났다고 할 때는 이제 07 이렇게 입력해주시면은 제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변의 지급원, 대변의 당좌예금 계정 과목을 기록을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보면 여기 1번 출금 전표란 얘기고요. 2번 입금 전표란 얘기예요. 자, 3번과 4번이 이제 대체 전표를 입력할 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과 6번은 우리가 차후에 이제 그
NCS 회계실무에 보면 결산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공부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출금전표, 입금전표 또는 3, 4번의 대체전표를 많이 이용할 건데 지금 문제는 대체전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3, 4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차변을 기록하기 위해서 3번 눌러주시고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인데 이렇게 다 쓰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네모창이 확인이 되고요. 주로 이제 두 글자 정도 입력을 해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을 입력을 해주시고 금액은 1,300만 원.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13 쓴 다음에 숫자 키패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공이 3개가 한 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2번 눌러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변에는 당자 예금을 입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당자 예금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액은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네, 입력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채권 계정과 채무 계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채권 계정과 채무 계정은 반드시 여기 거래처가 걸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 다시 돌아보니까 거래처인 상남전자에 발행했던 어음이죠. 그럼 여기 거래처에다가 상남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차변과 대변을 이용하는 대체일 때는 3번 차변, 4번 대변을 이용해서 입력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검색은 한글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글자 정도 입력하셔서 검색하는 게 가장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과 채무 계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날짜로 한번 이동하여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8월 5일이었고요. 자, 8월 5일은 이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을 검색을 해서 금액 9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에 원래는 취득 수수료 다 더하지만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더하는데, 자, 수수료 비용의 종류가 많죠.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600, 700은 크게 일단은 우리가 연습할 때는 사용할 일이 없고요. 우리가 연습 시에는 이제 500번대 수수료와 800번대의 수수료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만 지금과 같이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외 비용,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900번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3만 원이죠. 그 다음 대변의 보통예금 93만 원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월 13일자에 분계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차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이 기록이 되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예금을 1,05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차변에 외환차손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50만원을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예상매출금 대변에는 이제 외상매출금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외상매출금 경우에도 우리가 채권 계정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ABC 마트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ABC로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짜 분계를 보도록 할게요. 9월 10일자고요. 자, 9월 10일자는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기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3만원 기록해주시고,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200만원 기록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 발행 추가금을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캐리 프로그램은 나머지 잔액을 좀 자동으로 이제 기록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아마 연습하시면 저보다는 조금 아마 느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영상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멈췄다가 또 이렇게 입력해보시고 멈췄다가 또 입력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5일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15일자는 이제 수선비 계정을 입력할 건데요. 수선비 차변에
수선 입력해 주시고, 이번에 공장에서 쓴 거라 500번대 3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원재료 입력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 제품, 원재료는 이 적요라는 건 이제 이 상세, 거래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는데요. 이 상세 설명할 때 쓰는 건데 8번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작은 칸에 반드시 8번을 입력을 하셔서 타계정 대체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8일자. 생산부서의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입력할 건데요. 차변의 경상 개발비니까 차변의 경상. 여기 경상 연구개발비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계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생산부서, 즉 공장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이제 500번대 계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당자 예금 입력할 거니까 당자 예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입력까지 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분계를 올바르게 풀어놔야지 입력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입력 자체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연습을 해보다 보면 입력은 잘 하는데 이 분계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못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계 문제 꼼꼼히 복습하셔서 실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제가 이제 특별에는 지금 시간 관계상 문제를 못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에도 한번 입력을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3차 시에는 이제 우리가 전표 관리를 이제 마치고 증빙서류 관리하게 할 건데요. 증빙서류는 이제 회계실무 책에는 이제 사실 이제 부가세법 내용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근데 정말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총론과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